최근 시간 대비 효율 높은 부업으로 33M2 에어비앤비가 직장인이나 주부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관심은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계속 알아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 집 공간 대여는 아예 개념조차 모르시는 분도 정말 많고요. 오늘은 33M2 에어비앤비 내 집 공간 대여까지 한눈에 비교해보면서 전체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 한 장으로 정리한 문서 있거든요.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영상 보시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다 보시고 이 자료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 댓글 확인 부탁드리고요. 전자책에 첨부된 자료인데 오늘 저작권 없이 무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단 제목 왼쪽부터 보시면 종류 적어놨어요. 내 집 공간 대여, 촬영장 공간 대여죠. 단기 임대, 33M2라고 부르는데 플랫폼 이름이에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줄여서 외도민, 일반적으로는 에어비앤비라고 하죠. 이것도 숙박 공유 플랫폼 이름인데 이제 하나의 대명사처럼 나 에어비앤비 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 개념을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내 집 공간 대여는 우리 집 와서 잠깐 영상 촬영하세요 이거고요. 단기 임대는 제가 구한 집을 단기로 임대해드려요 이거고요. 외도민, 에어비앤비는 국내 여행 외국인 관광객분들 저희 집에서 며칠 머무세요 이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럼 누가 이 공간을 쓰냐? 즉 게스트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내 집 공간 대여는 아까 말했듯이 영상을 촬영하러 오는 거니까 영상 제작 스태프분들, 영상에 출연하는 모델이나 배우분들이 오시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도 예약 문의를 많이 주세요. 2명부터 20명까지 인원수가 되게 다양해요. 인원이 많을수록 이용 금액은 당연히 높아지고요. 저희 집은 평균 5명이 방문하세요. 33M2는 누가 이용할까요? 인근 지역에 며칠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사는 집을 인테리어해서 일주일 동안 다른 곳에서 잠깐 지내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곳은 이런 분도 오세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성형을 하고 한 2주 정도 매일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어디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건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단기 임대는 게스트가 1명, 많아야 2명 이렇게 이용하세요. 에어비앤비는 누가 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스트는 국내로 여행 온 외국인이에요. 인원은 대부분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세요. 게스트의 유형과 인원수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 3개의 예약 단위가 각각 어떻게 되냐? 촬영은 몇 시간만 하고 가요. 예약 단위가 시간 단위예요. 셋 중에 제일 기간이 짧게 돼 있죠. 제 기준으로는 한 번 예약 들어올 때 평균 4-5시간 정도 이용하세요. 33M2는요? 이건 예약 기간이 1주 단위예요. 셋 중에 제일 기간이 길고요. 1주 단위긴 한데 실제로 예약은 2-3주, 많게는 한 달 넘게 예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2주만 예약했는데 뒤에 연장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운영하는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3-4주 정도는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한 번 예약 들어오면 한 달 동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33M2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에어비앤비는요? 1일 단위예요. 게스트가 한번 예약할 때 평균 2일에서 5일 정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 저희가 머무는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운영 과정과 조건 2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공간 대여는 매물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집 정리하고 사진 찍고 장소 등록하면 예약 들어오고 촬영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 정산 받고 이게 다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처음부터 집을 너무 꾸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태로 해보고 반응이 너무 없으면 인테리어 좀 해서 사진 바꾼 다음에 수요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는 거죠. 사실 이 로케이션 대여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이 주거로 계약한 집을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죠. 근데 촬영장 공간 대여 같은 경우는 제가 집을 계약만 하고 여기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손님이 방문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분에게 한 달에 7, 8시간 정도만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촬영하는 거 좀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허락해 주세요. 단기 임대 운영 과정 살펴볼게요. 장소가 있어야겠죠. 부동산을 다닙니다. 이걸 임장이라고 해요. 조건은 전대차 동의를 해주는 매물이어야 합니다.
전대차는 임대받은 세입자가 임대인이 되어서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는 걸 말합니다. 문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가능한 매물을 찾으면 이렇게 컨디션을 체크를 합니다. 풀옵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좌우 세대 간의 방음은 어느 정도인지, 추가로 구비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집주인에게 계약하기 전에 요청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을 합니다. 전입신고는 안 해도 되고요. 사업자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매물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매물 계약하고 집기와 필요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장소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예약 들어오죠. 2, 3주 예약합니다. 그럼 그대로 이용을 하시고 이후 퇴실하면 청소하고 다음 손님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전대차 동의 받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애머니티를 제공하면 안 돼요. 왜냐면 민박업,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어비앤비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조건 맞는 공간 구하고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예약 받고 청소하고 다음 게스트 받고 이건 같은데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선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도시형 주택은 안 되고요. 최소 2룸 이상만 가능해요. 전입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전대차 동의는 물론 이웃세대 동의까지 받아야 해요. 가이드 문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의에 필요한 세대수만큼 다 방문해서 이걸 다 받아야 해요. 그리고 집에 약도, 비상전등, 화재 경보기, 소화기 다 배치해 두시고 사업자 계획서 작성해서 해당 구청에 가서 서류 제출하고 심사받은 다음에 그게 다 통과가 되면 정식 업체로 등록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절차를 다 거치고 운영하는 비율은 10%가 조금 안 돼요. 가능한 매물 종류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집 공간 대여는 종류 상관없이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33M2는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에어비앤비는 오피스텔에서 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촬영장 공간 대여는 엄청나게 시장이 좁아요. 운영하는 사람도 극히 일부고 이용하는 사람도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만 이용합니다. 33M2는 최근 2년간 엄청 가파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호스트도 엄청 늘어나고 게스트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매물 구하는 조건도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쉽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예약이 주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도 수월해요. 저도 집 근처에 33M2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운영할 때보다 인근 지역에 지금 매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좀 붙게 되면서 순수익이 조금 낮아진 상황이에요. 에어비앤비는 서울 기준으로 정식 업체가 1,900개인데 앱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장소는 18,000개가 넘어요. 90% 이상은 불법이라는 거죠. 관광경찰이나 민생사법경찰단이 이렇게 한 번씩 단속도 하고요.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고 정식으로 등록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수익 구조 살펴볼게요. 아주 기본적으로 매출에서 지출 빼면 그게 수익이죠.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우선 매출은 한 달간의 예약금의 총합, 지출은 월세가 있겠죠. 월세 외에 관리비, 청소비가 있지만 이건 예약금에서 똑같이 더 받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단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초기 1회 지출은 중개수수료, 집기 세팅과 같은 인테리어 비용이 있고요. 이건 초기 운영할 때 한 번만 발생합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100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공간을 일주에 50만원 받고 임대해 줍니다. 한 달에 4주 예약이 들어온다고 하면 200만원 매출이죠. 200에서 월세 100만원을 제외하면 100만원 수익이 남는 겁니다. 3주 예약 들어온다면 150만원이죠. 월세 100만원 제외하면 50만원 남는 거고요. 만약 예약이 2주만 들어온다면 매출 100만원, 100만원에서 월세 100만원 제외하면 남는 게 없겠죠. 1주만 들어오면 손해고요. 1단위의 에어비앤비든 주 단위의 33M2든 우선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공실 부담이 최대한 적어야 하는 거죠. 근데 촬영장 공간 대여는 어떤가요? 내가 공간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걸 운영하기 위해 비용 들인 게 없기 때문에 지출이 0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90%가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90%냐? 전기세 나간 거랑 세금 정도 반영을 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나요? 아니요. 앱에서 비사업자로 할 수 있고 3.3% 공제 후에 입금 받을 수가 있는 형태예요. 예약 건수가 매우 적더라도 이걸 꼭 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될 플랫폼 설명드릴게요. 내 집 공간 대여는 아웃플레이스라는 대표 앱이 있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앱도 있어요. 아웃플레이스는 촬영 장소를 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앱이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촬영 장소와 각종 모임 공간, 파티룸, 회의실 등등 다양한 장소를 이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앱이에요. 단기 임대는요, 대표적으로 33M2죠. 그리고 리브 애니웨어, 사라바 이런 앱들도 있어요. 외도미는요, 당연히 에어비앤비죠.
그리고 위홈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내국인도 받을 수 있는 공유 숙박 서비스예요. 현재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하나요. 내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플랫폼에서 내 공간이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지속적인 관리와 많은 예약 건수예요. 공간을 등록하고 예약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운영하다가 공간 사진을 추가해요. 소개글도 더 자세히 작성을 해줘요. 예약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답장도 잘해주고, 다른 앱에서 예약이 들어오면 이 앱의 캘린더에다가 예약 들어왔다고 작성도 따로 해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앱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를 잘해주는 공간을 당연히 더 좋게 봐줄 수밖에 없죠.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상위 노출을 좀 더 잘해줍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많이 클릭한 장소, 많이 예약한 장소일수록 노출이 잘 되겠죠. 추가로 내 집 공간 대여는 앱에서 광고를 집행하면 자동으로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처음 운영해보시는 분이 우리 집도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등록하자마자 광고를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22,000원을 결제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등록한 공간이 카테고리 내에서 최상단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제 게스트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뭘까요? 지역 검색 이후에 보는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사진, 가격, 리뷰, 이렇게입니다. 그럼 정답은 나와 있죠. 사진은 공간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잘 찍어야 되고, 가격은 주변에 있는 매물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어야 되고, 리뷰는 글을 읽고 내가 이곳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앱에 장소를 등록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만 운영할 때 예약이 좀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블로그,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역 분석 얘기 좀 드려볼게요. 우선 포화도는 이 지역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역 면적 대비해서 이 매물 개수가 얼마나 있는가, 이 비율을 측정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촬영장 공간 내어는 서울에서 마포구와 강남구 쪽이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영상 제작하는 곳이 이 지역에 좀 많거든요. 단기 임대는 강남, 여의도, 관악구 이렇게 수요가 많더라고요. 강남 여의도는 직장 관련해서 이제 직주권, 역세권인 곳이 좀 잘 되고요. 관악구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외도민은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서울역, 명동 이런 지역에 수요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물론 서울 지역 내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요가 많은 장소에서 하면 바로 수익이 잘 나겠구나, 이건 정말 아니에요.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도 많기 때문이죠.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 저 어느 지역인데요, 여기 잘 될까요? 이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역 말고 개별 매물이 인기가 많은 곳은 어떻게 확인하냐? 딱 두 개예요. 리뷰수와 1, 2개월간의 예약 현황을 보면 됩니다. 추가로 게스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나눠서 정리해 봤는데요. 내 집 공간 대여는 생활감 있는 장소와 주차장이 있는 공간을 좋아해요. 공간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쓰는 물품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촬영 장비를 챙겨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는 걸 더 선호합니다. 단기 임대는 생활감 없는 풀옵션을 선호합니다. 개인 짐 같은 자잘한 물건은 최대한 없이 운영하셔야 되고요. 차량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역세권이면서 주차장까지 확보 가능한 장소면 더 좋겠죠. 외도민은 관광지역과 가까우면서 그 근처 지하철, 버스 등이 가까운 역세권을 가장 우선으로 봅니다. 캐리어 끌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이제 집까지 너무 멀면 불편하잖아요. 차량은 안 타기 때문에 주차는 가산점 요소가 크게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장단점 정리하겠습니다. 내 집 공간 대여의 장점은 진입장벽과 공실 부담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 필요 없고 어차피 내가 사는 곳인데 공실 부담이랄 게 없죠. 그리고 한 번씩 객단가가 굉장히 큰 예약건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나절 정도 이용하는데 70만원 수익이 발생한 적도 있었어요. 한 건에 작게는 10에서 15만원, 보통 2, 3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누구나 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내 집 공간 대여로 단기 임대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님 유형이나 방식은 다르지만 내 공간으로 수익을 만드는 큰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33M2 하는데 비싼 강의를 듣거나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렇게 쉽게 세팅하고 운영도 잘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내 집 공간 대여를 먼저 해봐서 그런 거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33M2 공실 방지를 제가 하고 있는 내 집 공간 대여로 같이 병행해서 공실이 진짜 최대한 발생 안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해보기를 권장드리는 거예요. 단점도 살펴볼게요. 첫째, 수익성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장소가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 단점은 사생활 침해예요. 몇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사는 곳에 와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민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촬영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딱 봐도 정신 없어 보이죠.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규모가 큰 촬영은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고 있어요. 더 큰 집이었고 자가였으면 얼마든지 받았겠죠. 이렇게 문의 들어온 것도 하루 대여하고 150만 원 정도 되는 예약권이었는데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단기 임대 장단점 볼게요. 우선 임장하고 장소 세팅만 하면 관리하기가 엄청 수월해요. 한번 게스트 오면 3, 4주씩 있으니까 할 게 없고요. 전입신고를 안 해도 돼서 매물 개수를 늘리기도 되게 좋아요. 굳이 단점이라면 뭐 공실률 부담 정도가 조금 있겠죠. 아까 수익구조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월세를 구해서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에 2주는 예약이 차야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근데 2주도 못 채우고 이제 운영을 하면 계속 손해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그거 외에는 큰 단점이 없어요. 외도민, 에어비앤비 이제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은 아무래도 높은 수익성입니다. 수요도 많은 만큼 공실 부담도 좀 적은 편이에요. 단점은 진입장벽이 높고 민원도 많고 공실 부담도 있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 개수 확장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명의로 하나씩 늘려서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3개 중에 하나라도 생각이 있으셨던 분에게는 이게 하나의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 댓글에 요청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